제발 이수만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수없이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을 모아봤으니까 이 강의 놓치지 말고 계속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제발 이수만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수는 이제 흙으로 협공을 했을 때 100으로 이렇게 뛰어나오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프로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아마추어분들은 더더욱 많이 사용하시는 수법인데 과연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정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두었을 때 이후에 대처법도 좀 어렵고 배석이 이 한 칸 뛰는 수가 나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석을 분간할 능력이 좀 힘든 중급자분들은 이 한 칸 뛰는 수를 두지 않으시는 것들이 좋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랜덤으로 이렇게 한 칸을 10번 뛰었을 때 한 7번에서 8번 정도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칸을 뛰었을 때 가장 많이 두는 수는 그리고 쉬우는 이 정석 선택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흙이 계속해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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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을 뛰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리대 세력의 관리인데요. 이 세력이 일단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 바둑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이렇게 갈라쳐져 있고 여기도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정석을 썼다. 그러면은 백이 지금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력을 쌓았는데 이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둬야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견제가 되어 있습니다. 백으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나빠요. 흑한테 실리는 잔뜩 내줬는데 쌓은 세력이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배석을 상당히 잘 타야 하는데요. 일단 이 세력을 쓸만한 바둑일 때 호각입니다. 만약에 세력을 쓸만한 바둑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이 한 칸 뛰는 수는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것은 이제 그 한 칸 협공 때만이 아니라 두 칸 협공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추어분들께서 이 한 칸 협공 외에 사실 프로들은 요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때도 이제 한 칸 뛰는 수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흙이 뛰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역시 이것도 이제 아마추어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애용하시는 정석인데 정석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정석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역시 백이 배석이 좋아야만 쓸 수가 있어요. 자, 왜 정석이 아니냐? 일단 흙이 한번 손을 뺐다고 해보죠. 백이 여기서 이제 보통 둔다고 하면 치 맞는 수가 보통의 수법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순환우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한 칸 띄고 날일자로 두고 받고 두 칸으로 벌리고 뭐 정석이죠.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벌리고 한 칸을 뛴 교환은 물론 이제 한 칸 뛴 수도 이제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데요. 흙이 눈목자 벌리는 자리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초반에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이제 흙이 약간 이득이라고 봐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서 뻗는 교환 역시 흙이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 역시 정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이 배석이 좋아야 합니다. 이런 배석을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배석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이제 뭐 프로들이 요즘 많이 두는 이 형태에서 뛰는 것은 이것은 가장 나쁘고요. 백의 다음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나쁩니다. 아예 정석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띄워놓고 뭔가 협공을 해야 하는데 뭐 이렇게 협공하자니 흙이 유리한 싸움이고요.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협공을 할 때 뛰지 말아주시고
한 칸 역공을 하건 높은 역공을 하건 두 칸 역공을 하건 백은 이렇게 파주시는 것이 편합니다. 이게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파는 것이 이상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석 공부를 하시기보다 이렇게 편하게 두시고 뭐 사활 공부라든가 다른 것들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흙이 막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흙이 뭐 두 칸이건 한 칸이건 세 칸이건 높은 세 칸이건 다 흙이 그리고 백도 쌍방 둘만한 정석이 되고요. 그래서 뛰지 말고 3, 3을 파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모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양 보시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모양인데요. 지금 A하고 B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하고 B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 흙이 두는 것이 오늘의 두 번째 제발 이수만의 수법이 되겠습니다. 두지 말아야 할 수법이에요.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데 좋지 않습니다. 자, 이곳에 붙여가는 수, 이곳에 붙여가는 수,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집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붙인 모양을 이 아래 하면 쪽으로 옮겨서 이 모양이죠. 흙이 상당히 억울한 모양입니다. 백은 이렇게 쭉 뻗어져 있는데 흙은 뭔가 허약하게 입구자로 되어 있어요. 차후에 흙이 이제 백한테 뭔가 공격할 만한 수단은 딱히 보이지 않고 백에게만 수단이 잔뜩 남아 있습니다. 차후에 뭐 이곳을 백이 붙여간다거나 혹은 이곳에 치중 가는 수 그리고 날일자로 가는 수 등도 급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는 좋지 않은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프로들도 사용을 하죠. 근데 역시 제발 이수만에 나오는 모든 수법들은 여러분들께서 배석을 보지 않았을 때 사용하시기 힘든 수법들이 되겠습니다. A와 B가 그래서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수법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붙였을 때는 일단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형태에서는 백이 이렇게 올라서면서 이곳에 침입이 사라진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곳에 중앙으로 씌워가는 수 이런 것들이 사라진 죄과에 비해 흙이 얻은 것이 너무 적습니다. 이곳에 백이 침입할 때 곤란하고 그 다음에 백이 위로 눌러갈 때 곤란해요. 손을 빼기가 좀 뭐하죠? 항상 수비가 잘 안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상변도 마찬가지예요. 흙이 이제 좌변처럼 이렇게 붙여봤을 때 백이 올라서서 두터워졌는데 이 중앙 쪽 두터움 상당히 손해가 큽니다. 반면에 붙인 흙은 이렇게 지키더라도 백이 이렇게 들어가면 잘 잡을 수가 없어요. 맛이 상당히 나쁩니다. 자, 그래서 저런 자리는 어떻게 두느냐? 일단 몇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여기 변을 꼭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차렷해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튼튼해요. 붙인 거에 비해 상당히 느려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좌변은 확실하게 지켜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또한 호수지만 백에게 이 A라든가 B 이런 침입을 여기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침입을 노릴 수가 있어서 호수라도 이렇게 차렷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혹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실 지키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의 약점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형태라면 입구자로 올라온다거나 입구자로 올라오면서 중앙 쪽으로 눌러가는 식으로 보겠죠? 이쪽 입구자도 마찬가지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입구자 외에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수 또한 지금 상황에서 추천을 드리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백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렇게 차렷하여서 지켜주시거나 한 칸을 띄어서 혹은 입구자로 이런 식으로 지켜주셔야지 붙이는 수법은 좋지 않은 수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모양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다 일선에 젖혀져 있습니다. 일선에 젖혀져 있고 여기는 이선에 내려져 있어요. 자, 오늘 제발 이수만은 세 번째 수법은 이렇게 막아놓고 손을 빼는 수법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득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백이 끊어 잡았을 때 뭔가 이제 단수를 치는 수법, 이 수법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득인 경우도 있고 손해인 경우도 있는데 굳이 이제 확률로 따져보자면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놓고 손 빼는 수는 오늘부터 머리에서 지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손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만약에 흙이 맞고 손을 뺀다면 백이 끊어잡고 단수를 치고 늘게 되겠습니다. 차후에 이제 흙이 단수를 치는 것까지는 선수가 되겠죠. 자, 이 모양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른 막지 않은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막지 않는다면 제가 원하는 게 그냥 손을 빼는 건데요. 백이 젖힐 때 붙여갑니다. 자, 이게 이 수를 잘 두시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붙였을 때 이제 끊어놓은 형태에 비해 뭔가 백이 이제 뭔가 다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갖다 붙이는 게 안 된다면 뛰셔도 좋지만 지금은 갖다 붙이는 게 됩니다. 이게 보통 젖히는 잎회 같은 경우는 이런 수법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흙의 꽃놀이패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정도를 시세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모양인데요.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지금 왜 손해인가? 자세히 보시면 이 모양과 그 다음에 흙이 막아놓은 모양, 백이 끊었을 때 치고 때려냈죠. 한 점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아까도 젖히고 붙였을 때 백이 젖혔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흙은 지금 이 돌 하나를 사석통 안에 넣어준 거고요. 지금 사석통이 안 보여서 사석통 안에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착수 금지를 하고 이 돌 지금 착수 포기를 하고 이 돌 지금 죽은 거예요. 사석통 안에 들어간 겁니다. 백이 있는 거랑 교환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명백하게 한 집 손해잖아요. 이거를 지금 넣어줬기 때문에 사석통 안에. 반면에 있는 수는 도움이 좀 됩니다. 왜냐? 우선 흙이 막기가 조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백이 똑같이 끊어갔을 때 백에게 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백이 이렇게 젖히고 쳤을 때 왜 이제 이게 백이 꽃놀이패가 아니고 오히려 부담이 크다고 했냐? 흙이 이겼을 때 이렇게 때려서 해소를 했죠. 반면에 이곳을 끊어놓고 아니죠, 막아놓은 거죠. 막아놓고 손을 빼는 경우에는 흙이 이겼을 때 이곳을 때려낼 수가 없습니다. 패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다면 뻗어야 한다는 소린데 이것도 이제 찌르는 수가 낮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손해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9집 가까운 손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좌변도 마찬가지예요. 좌변도 지금 백이 내려 빠졌는데 이게 지금 한 칸이나 눈목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손을 뺐을 때 이런 수나 이런 수가 보이셔서 막고 이러면 백이 이제 양선수 끝내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젖힙니다. 이때 막는 것까지 더 놓고 손을 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역시 좋지 않은 수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막지도 마시고 그냥 손을 빼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 자, 막아놓고 쳐놓고 손을 빼면 백이 이제 끊어 잡아서 두는 겁니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도 손을 빼면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붙이고 백이 젖혀가게 됩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손해가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 지금 아까 이 모양은 늘고 밀고 있고 찌르고 막고 있고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모양과
막아놓고 손을 뺀 모양은 흑이 치고 땄을 때, 백이 때려냈을 때 이것도 아까와 똑같아요. 지금 흑은 돌을 하나 죽여서 한 집을 손해를 받고 흑의 사석통에 간 돌, 흑이 사석통에 하나 넣어주는 시간에 백은 이곳을 연결을 한 겁니다. 이 수는 공배가 아니에요. 차후에 이제 흑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원래는 이곳을 막고 백한테 이곳을 있게 해서 집을 늘려야 하는데 이 돌이 지금 쉽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돌이 사석통에 간 것이 지금 아까 막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내 돌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희생타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우상기처럼 득인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이 경우에는 막고 손을 빼면은 이게 약간 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손을 빼면 백이 젖혀놓고 막을 때 손을 뺄 수가 있는데 이곳을 막아놓고 손을 빼게 되면 백이 끊을 때 단수치고 따야 되죠. 이번엔 흑이 선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좀 다른 점은 흑이 지금 이 부분이나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를 찍을 수 없는 알파벳을 찍을 수 없는 이 부분을 수비를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건데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막고 손을 빼는 수 대부분 손해입니다. 그래서 막고 손을 빼느니 그냥 손을 빼주시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놓고 두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손을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누르시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